약간 이렇게 출제 뭐냐면 우리 사업소득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떤 애를 주냐면 갑자기 내가 이제 강연을 해요. 그죠? 뭐 강연을 하는데 일시적이야. 그러면 그건 사업소득이 아니죠. 그럼 그런 걸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를 꼭 보셔야 다 입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의하시고 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업소득은 중요한 게 우리가 누구한테 고용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계속 반복적이죠. 계속 반복적. 네, 그래서 여기 일단 우리가 독립성이 있고 계속 반복성이 있다. 맞죠? 일시후발적인 건 우리 기타 소득으로 가잖아요. 맞죠? 자, 근데 다만 여기 보시면 아래 다만 다음에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1번부터 6번까지가 비과세잖아요. 비과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말 문제로 요 주택임대소득이에요. 맞죠? 출제를 진짜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주택임대소득. 자, 뭐냐면 우리가 이거 어디서 배우긴 하냐면 세무 2급 때 배우긴 해요. 근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1주택 소유자 있죠. 1주택 소유하는 자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과세관세 포기한 거예요. 주택을 임대를 한대. 주택이 한 채밖에 없는데 그 주택을 임대해 준다라는 건 땅바닥에 정말 속된 말로 땅바닥에서 자겠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호텔이나 이런 데 묻겠지만 호텔이나 땅바닥에 자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 야,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파악하기도 힘든데 설마 그 주택을 자기가 거주 목적으로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겠어? 땅바닥에서 자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로 안에 있는 건 땅바닥에 자도 흐뭇하다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자도.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기준시가 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라 불러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기준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30억짜리 주택을 빌려줘. 한 채밖에 없는데 그러면 땅바닥에 잘 때는 추워. 근데 갑자기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뭔가 통장에 뭐 들어왔다고. 딱 봤어. 그랬더니 임대료가 들어온 거야. 30억짜리. 임대료가 한 500이 꽂힌 거야. 잘만하다 이렇게 다시. 재미없어? 그거 그 다음에 외국에 소재하는 주택은 안 봐준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1주택이라도. 자, 그리고 주의하실 게 그럼 위쪽에 있는 건 임대니까 월세예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아래는 간주 임대료니까. 전세예요, 전세. 예. 자, 전세는 주의하셔야 돼요. 3주택 이상이에요. 월세는 2주택 이상부터 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전세는 3주택 이상입니다. 맞죠? 그리고 질문 좀. 그럼 여러분들 나랑 배우자랑 주택이 한 채씩 있어요. 그럼 합산할까요? 합산 안 할까요? 해요. 당연히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랑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누가 하나를 빌려주면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빌려준 거니까 이거 과세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기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아무튼 그리고 이 3주택 이상이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합계액 있죠? 개별로 말고 3주택 합쳐서 3억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끔 돼 있어요. 알죠?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소형주택이라고 소형주택? 이게 실제로 현실에선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물론 부동산이 많으니까. 요게 소형주택 요건인데 우리가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는 소형주택은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 산정해서 제외시켜 버려요. 그래서 40제곱미터 이하 우리 이제 3점 뭐지 한 평에 3.3이죠, 맞죠? 맞나? 3.3? 맞나? 아무튼 거기에 기준시가 엔드 만약에 40제곱미터 이하지만 저기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되게 비싸죠. 그래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우리가 간주 임대료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하겠다. 그래서 전세와 월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맞죠? 위쪽이 월세고 두 번째부터가 전세입니다. 나머지는 패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자, 일단 우리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는 없어요. 무조건 분리과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일하게 소득세 동네에서 장부를 유일하게 적으시는 분이 사업소득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단 챙기시고 그럼 가장 우리 사업소득에서 많이 나오는 게 얘입니다. 총 수익금액 이거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의 수입 금액의 합계 요게 월세, 그러니까 임대료, 간주 임대료, 관리비 합친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이때는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분리과세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유형의 분리과세예요. 알죠? 다른 유형의 어떻게 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예, AI 찾아보시고 농담이고 제 답변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렇죠? 그거 지금 은 머리 날라가요. 머리 힘들어.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강제는 아니죠. 선택이지 선택.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2천만 원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종합과세 신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시험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얼마라고 하면 사업소득 금액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이거. 뭐냐면 다음 중 뭐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시험에서. 근데 이건 법인세를 배웠기 때문에 잘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 법인세에서는 입금을 소득세에선 총수익 금액. 법인세법에서 송금을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총수익 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익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뭐냐? 자고로 우리 수입 금액이라는 게 매출이다라고 했죠. 법인세에서. 그럼 사업 수입 금액이 말 그대로 우리가 사업에서의 매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매출 애누리 같은 건 빼니까 제외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거래 상대방한테 받는 판매 장려금은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니까 총 수익 금액이 맞다라는 것도 유념.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 자고로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임대업 쪽이에요. 우리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만 임대한다고 부동산 임대업이 아닙니다. 부동산상의 권리를 임대하는 것도, 빌려주는 것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봐요. 그죠? 그래서 요거 부동산상의 권리거든요. 부동산상의 권리를 빌려주는 것도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여러분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공익 목적 있죠. 공익 목적. 공익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이제 산 주인이야. 산 주인인데 사람들이 밤에 산 다니면 무섭잖아요. 주민들이. 예, 그래서 산전에서 저기 여기 산에 저희가 송전탑 좀 해가지고 전기를 좀 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안 돼. 그럴 순 없잖아, 그죠? 그래서 송전탑을 내 산 위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 한전에서 대가 주거든요. 맞죠? 그러면 그건 공익 목적으로 지상권은 내 토지 위 또는 아래에다가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걸 빌려주면 대가 받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 토지에 갑자기 이동통신 중개사 있죠? 이동통신 사업자, 그죠? SK나 그쪽? 거기에서 기지국 중개기 좀 매설하겠대. 맞죠? 그럼 여러분들, 네, 그러세요. 라고 해서 하면 대가 줍니다. 실제로. 맞죠? 그것도 우리가 지상권 빌려준 거죠. 여러분, 대가 받아요. 이렇게 공익 목적이면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만 원 받으셨다라고 하면 60%를 필요경비로 빼줘요. 공익 목적이면. 기타 소득이면 60% 빼주는데, 여기 사업 소득은 실제 필요경비밖에 안 빼주거든.
그러니까 공익 목적이면 기여했으니까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가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외우셔야 돼. 자, 됐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이미 법인세에서 했죠. 원래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은 입금이지만 자, 보전에 하면 입금을 오지 않게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시는 게 동그라미 5번이에요. 뭐냐면 재산상 손실을 봤는데 보험 차익을 얻으면 이거 총 수익 금액으로 봅니다. 우리 입장에선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그때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법인세 할 때 이게 비용 수익 대응의 원칙이에요. 뭐 사업 관련 우리가 보험료를 냈으니까 보험금을 타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료를 냈을 때 뭘 인정받아요?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 보험금 받았다라고 해서 손실이니까 과세를 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세금만 절감시켜준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관련 비용 잡았으니까 수익으로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뭐냐면 연예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있죠? 이분들이 받는 전속계약금도 사업소득으로 봐요. 맞죠?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데 다만 이거를 한 방에 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전속계약금 같은 거. 맞죠? 프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분할해야지 당연히 나누어서. 그래서 여기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수령하면 계약기간에 따라서 안분을 하고 이걸 12월 31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겠다. 한마디로 올해 2025년도 뭐 4월 8일, 4월 1일 날 전속계약금 3년치 받았대. 그럼 36분의 9로 안분하겠다라는 거예요. 3년치니까 36분의 9. 2025년도는 9개월만 안분해야 되겠지. 그 뜻임?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자가소비는 뭐냐면 재고자산을 개인 사업자가 판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쓴 거예요. 뭐 에어컨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가 가전제품 파시는 분인데 가전제품을 자기 집에서 쓴 거야. 로우 청소기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좀 그런 걸 방지해야 되니까 이때는 해당 로봇 청소기를 판 것으로 봐요. 맞죠? 판 것으로 보니까 개인 사업자분들은 총수익 금액 안 잡고 필요경비 안 잡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기 그래서 재고 자산을 가사용이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우리 개인적 공급이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얘를 판매한 걸로 봐서 시가만큼을 총수익 금액에 산입. 그 다음에 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겠다라고 돼 있다라는 거 요거 팔린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우리 법인세 있죠? 우리 법인세에는 딱 부과하는 소득이 한 가지입니다. 물론 네 가지로 구분돼 뭐 미환류 소득, 뭐 청산 소득 같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으로 과세하잖아요. 맞죠? 근데 소득세는 한 가지로만 과세해요? 아니에요. 8가지로 과세. 2배사, 근연기, 퇴항으로 과세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 소득으로 과세가 안 되는 건 다른 소득에서 이미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건 사업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 뭐냐? 우리 이자를 받았어요? 법인세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해요? 이자 소득 받았어. 맞죠? 그 다음에 내가 배당 소득 받았어. 예를 들어가지고 배당, 법인 배당 아니니까. 내가 이자를 받았어. 아니면은 연금을 받았어. 예를 들어 법인이 뭐 별일은 없겠죠. 그냥 연금 받았다고 가정. 그러면 그냥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으로 때려요, 전부 다. 맞죠? 근데 여기는 내가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그러면 사업 소득은 안 되겠지. 그래서 핵심은 여기입니다. 다른 소득으로 과세가 됐으면 사업 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자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네? 과세 이렇게 하는데 다음 중 사업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주의하실 게 뭐냐? 우리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있죠? 업무용 승용차 법인세에서는 다 때려버려요, 그냥. 근데 소득세는 장부를 적어야지. 장부를 적는 자만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여러분 과세합니다. 누구? 장부 적는 자가 소득세에서는. 복식부기. 맞죠? 그래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가지고 발생하는 소득은 근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법인세법은 순액법 써요? 총액법 써요? 총액법. 그럼 제가 별도의 언급 없으면 법인세랑 사업소득은 대부분 일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법인세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법인세 공부 잘 해놓으시면 사업소득세가 대부분 비슷하니까 차이는 나는 것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맞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언급 없으면 여기 소득세도 우리가 뭘 쓰냐면 총액법 써요. 뭐 처분한 자산의 장부 금액이 송금. 처분한 자산의 양도 가액이 입금. 좀 들어? 그죠?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돼? 유형 고정 자산을 양도했으면 해당 유형 자산의 처분 금액 자체가 총 수익 금액이고 필요 경비에는 처분한 여기 그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 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이 필요 경비로 인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할 걸 나중에 연말정산에서도 총 수익 금액 얼마, 필요 경비 얼마 이렇게 하면 수익하고 비용 따로 준 거예요, 이거. 맞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총 수익 금액보다 필요 경비가 크면 결손이잖아요. 그럼 결손금은 소득 금액 요건 만족해요, 못해요? 연말정산할 때 결손금. 결손금 소득 금액 요건 만족해 못해? 결손금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래. 그럼 소득 금액 만족 불만족 연말정산할 때. 만족. 여러분들 선생님 1,000만 원, 100만 원 이하라면서요. 아니 그건 플러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고 결손금은 1,000만 원이면 플러스 소득 금액이에요? 마이너스 소득 금액이잖아. 마이너스 소득 금액이면 100만 원 이하 맞는 거예요? 죄송한데 소득 금액은 플러스라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소득 금액이 아니라 어떡하지? 아니 여러분들 가뜩이나 결손나 짜증나 죽겠는데 연말에서 안 해주겠대. 빼는 거. 표정이 진짜 안 좋으신데? 아니 맞잖아.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라도 신고해야 될 소득이 있다라는 그 말을 내가 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꾸로. 맞죠? 근데 결손인데 안 해줘봐. 난리 나지. 그래서 결손금은 마이너스 소득 금액이라는 거고 이 질문은 제가 왜 하냐면 대부분 안 돼요라고 했어요. 왜 100만 원 이하니까 일단 그냥 그것만 보시고. 마이너스 소득 금액이면 플러스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맞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도 조심. 예. 자, 그 다음에요.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 안 적죠.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처분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그 말은 간편장부 대상자의 우리가 유형자산 있죠? 업무용 여기 있잖아요. 간편장부 대상자의 유형자산 있죠? 유형자산 파는 거 총수익 금액 아니고 장부 금액도 필요금비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 여기 복식부기 우리 유형자산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차량 운반구. 되세요? 그 다음에 다만 여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제외래. 왜 제외일까, 얘는? 복식부기 의무자 있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부동산을 팔았는데 사업소득 과세 못한대. 왜?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됐으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게 소득세는 소득을 8가지로 나눠요. 나눈다라는 건 어느 곳에서 두드려 팼으면 다른 곳, 여기 사업소득이랑 두드려 패면 안 되는 게 중요해요. 알죠? 많이 중요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아래쪽 해볼게요. 총수익 금액 불산입.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복습 어차피. 예. 자, 우리가 당초 우리 송금으로 인정받았던 세금이 환급되면 입금, 당초 송금으로 인정 못 받았던 세금이 많이 냈을 때 환급받으면 입금 아님? 기억나시죠? 다만 우리가 환급금 이자는 무조건 입금 아님? 맞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필요경비, 아니, 대표적으로 송금으로 인정 안 되는 세금이 법인세 있었잖아요. 맞죠? 순환의 오류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럼 당연히 법인세랑 소득세 똑같아. 소득세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뺑뺑이 때문에. 다만 소득세 쪽에서는 송금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경비라고 하겠죠. 그치? 예, 그래서 소득세가 환급이 되면 뭐 소득세는 당초에 냈을 때 필요경비로 불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돌려받으면 당연히 총수익금에 불산입이 돼야 되는 건 법인세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분의 환급금 당연한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은 부채지 매출 아니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아예 환급금 이자 있잖아요. 요건 어떤 세금을 돌려받든 이자 자체는 입금으로 안 보듯이 총수익 금액으로도 안 본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필요경비 쪽입니다. 필요경비. 자, 그럼 여기 필요경비 쪽에서 동그라미 1번 판매한 상품, 제품에 대한 매입가액은 요건 매출원가다라는 뜻이에요. 매출원가. 예. 자, 그리고 판매 장려금의 지급이 필요경비가 맞아요. 왜냐하면 돈 나갔으니까 소득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 판매 장려금의 지급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표준에서 빼요, 안 빼요? 안 빼는데? 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빼주는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나중에 부가세 영상 보세요. 다시 한번 부가세 표준행 할 수가 없다. 조심하셔야 돼. 같이 연결해 무조건. 그러니까 소득세는 소득이 감소하니까 빼주지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 표준에서 안 빼줘요. 음. 이렇게 하진 않잖아, 여러분들. 현대백화점에서 10억의 물건을 팔았어, 여러분들한테.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판매장려금 1억 주겠대.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고객님 판매장려금 1억 드릴 거거든요. 그럼 지금 9억에 팔게 이래요? 10억에 팔고 나중에 1억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빼는 거 10억에 파니까. 소비하는 거 10억이야, 일단.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이제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일단 우리 소득세는 법인세랑 똑같은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사 관련 경비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대표자 급여하고 대표자 퇴직금은 무조건 필요경비가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법인세에서 대표자의 급여나 퇴직금은 송금 돼요, 안 돼요? 돼요. 여기는 왜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렇지, 그렇지. 편의점 사장,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급여를 받는 거야, 삼성전자.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편의점 사장님이 본인한테 월급을 줘? 미친 거예요? 사장님, 자네 고생했구만. 급여 죽겠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혼자 쇼하는 거다, 지금. 그죠? 그리고 대표자가 퇴직금을 받는데, 그 퇴직금 받는 게 아니라 폐업한 거야. 그죠? 이해되셨죠? 다만, 마찬가지로 요게 부양가족이 실제 일을 하는 거예요. 알죠? 배우자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래봐. 노예로 이래. 노예로야, 죄송해요. 이래봐. 대가는 조금 줄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때는, 네, 인정. 그렇죠? 그다음에 한도 초과액, 벌금 과료, 과태료, 손해배상금, 업무보강 다 보시면 법인세 때 배웠던 애들이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할게요. 자, 우리가 사업소득은 원천지수세율 3%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3.3. 그래서 3.3이라는 곳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3.3이면 이렇게 하니까 네, 세무사가 우리한테 안 오네 사람들이 해가지고 3.3 고소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밥그릇 밥그릇 그치 3.3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의료보건용역 있죠. 그쪽은 부가가치세법상 소득 파악이 안 돼. 면세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천징수로 뜯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의료보건용역 이쪽은 우리가 3%입니다. 수익금액에. 그죠? 자, 그리고 봉사료는 뭐예요? 팁.
팁 받아요. 어디서는 받아요. 호텔 같은데. 호텔에서 팁 받아요. 여러분. 봉사료라고 해가지고 우리 종업원이 의자도 식사하실 때 넣어드리고 맞죠? 수건도 넣어드렸으니까 봉사료 주세요라고 별도로 넣지 않고 그냥 넣어 거기에 계산서 이미 있을걸요 아마? 그렇다고 그러시면 안 돼. 의자는 내 의자는 내가 넣을 거다. 종업원 넣지 마세요. 내가 넣을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자, 없어. 자, 그 다음에 신고 방법. 자, 우리 소득세 중에서 사업소득은 종합과세죠? 신고 반드시 5월 달에 해야 돼. 저도 5월 달에 합니다. 하고, 다만 아까 했던 이건 안 할게요. 주택, 임대업, 우리 관리비, 간주임대료, 임대료 합쳐서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 방법의 예외인데, 우리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 보험 설계사분 있죠? 그 다음에 방문 판매 학습지 아줌마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료품 배달하시는 분들 가끔 보시죠, 여러분들? 맞죠? 뭐 소주라든지 그런 것들. 배달원한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요, 연말 정산을 2월 달에 해요. 듣고 버리세요, 지금부터. 이건 2월 달은 중요하고, 이건 듣고 버리세요. 일단, 말 문제는 알고 계셔야 되고, 다만, 이건 안 나올 거니까. 보험 모집비는 무조건 2월 달에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신청 안 해도 해. 무조건. 예. 다만, 여기 방문 판매원 분하고 음료품 배달원은 신청해야 해줘요. 그런 것까지는 안 내니까, 우리 시험 목적사항은 이 세 가지 업종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에서 연말정산 대상이다라는 걸 2월 달에 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실기야. 불쌍하다. 실기. 응. 여기 사업소득이 제일 쉬워요. 진짜 여기는 소득 구분도 다 줘 그냥. 맞죠? 그래서 제가 할 게 없어 여기는. 열심히 하세요. 줄 거고 이거는 방금 했던 세 가지 아니면 컴퓨터가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국인 여부인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개인일 때 입력하시고 맞죠? 넘어가요. 사업소득은 법인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그건 법인세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 끝이야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자 등록하면 뭘 해야 돼요? 이제 자료 입력 소득자료 입력해야지. 예. 그럼 여기에 지급 면허리를 열심히 치시는 거예요. 치시고 여기에서 F2번으로 불러오시면 됨. 특히 여기 부서 코드는 그냥 건너뛰세요. F2번 누르지 마시고 건너뛰기. 그리고 여기 귀속 연월은 별도의 언급 없으면 지급 입력하는 거 똑같고 지급 월 이렇게. 그다음 여기는 지급액 총 지급액.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컴퓨터가 알아서 3%막 해줄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여기는 뭔가 설명하는 꼬라지가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 자, 100회. 자, 기출 문제집. 아닌가? 아닌데? 기출 문제집 604페이지. 자, 기출 문제집 604페이지에 문제 4번에 1번. 604페이지 문제 2번에 1번입니다.
해봐도 돼요. 제일 쉬워요, 사업소득이 진짜. 음. 여기 별도로 있죠, 사업소득은? 여기 6시하고 7시 방향 사이에. 일단 등록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코드가 101번이죠. 김수연. 근데 소득급은 이렇게 줘요. 1인 미디어. 그럼 1인 뭐, 이 정도 치시면 되겠지. 그래서 1인.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85 0505 245 744. 얼마나 쉬워. 끝. 그죠? 제일 간단해요. 그 다음에 한소희. 소득급은 마들. 그 다음에 주민번호 890102 2415 657. 간단하죠? 네, 끝입니다. 뭐야? 1225 8901이구나. 2415 657. 됐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업 소득 자료 입력을 갑니다. 사실은 항상 주의하실 건 지급일이 좀 다르죠. 다르니까 김수연은 7월 31일. 주소 코드 건너뛰세요. 여기 코드에서 F 2번으로 사업자 등록에서 등록한 김수연 불러오고, 그럼 여기 귀속연월 있잖아요. 별도 연금 없으면 25년 7월 지급일, 지급월일. 그럼 알아서 7월 30일이든 여기에 따라서 세팅이 돼서 나와요. 조심하실, 지금은 세전이지 세후로 돼 있으면 그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총액이니까 세전이 돼야지. 원천에서 원래 세전에 대해서 하잖아요. 250만 원 하면 알아서 3%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지방소득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한소희는 7월 25일 날 지급하니까 여기에 7월 25일로 치시고, F2번으로 한소희를 2025년 7월 하신 다음에 300이죠? 네, 끝이야 이게. 그죠? 할만하죠? 그래서 가장 조금 짜증나는 게 우리가 그 이자 배당 소득에서 소득 구분하는 거, 사업 소득은 줘요 일반적으로요.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면 가장 어려운 기타 소득입니다. 왜 이렇게 좀 많아서요? 기타 소득 좀 주의하실 게 몇 개 있어요. 많아요 좀. 자, 됐어요 여러분들.